사주익희.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자평명리학의 고립이론과 맹파명리학의 적포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44강 궁이론, 사주팔자, 대각선 인접, 박도사 인연법, 궁합보는법, 식신대살 극설교가 이 강의를 먼저 시청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주팔자는 세로로 쭉 썼을 때 N자 모양 대각선으로도 인접한다. 반대쪽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는 인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워봤었는데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실제로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나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인접이 되어 있다까지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2 곱하기 4짜리 팔자표를 살짝 변형해주면은 고립이나 적포 구조가 되는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조금 더 빡빡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립을 보실 때 이렇게 상하 좌우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월지가 일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설명되지 않죠.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보면 목일간이 좌우와 아래쪽에서 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고립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월지에서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우리가 고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3차원 나선형으로 변형해서 그거를 쭉 압착해서 눌러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접이 되기 때문에 월지가 일간에 수생목을 해주면서 금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일간이 실제로 고립이 되려면은 월지까지 이렇게 월지까지 다 둘러싸여 있어야만 우리가 고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이 인접하는 궁위는 월간, 월지, 일지, 시간이니까요. 일지도 마찬가지죠. 2차원 평면으로 봐서 상하 좌우만 보면은 수생목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선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일지를 수생목 해주죠. 그래서 이 구조도 고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전부 다 금이어야 고립이죠. 왜냐하면 일지는 월지, 일간, 시간, 시지와 인접하니까요. 사주팔자의 모든 궁은 4개의 궁과 인접합니다. 이제 연주와 시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근데 사주 중에서 월주와 일주는 이 사주팔자의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주라고 부를 거고요. 연주와 시주는 사주팔자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주라고 부를게요. 그랬을 때 내주의 간지인 월간, 월지, 일간, 일치는 내 사주팔자 내에 있는 글자들하고만 인접이 되고요. 외주인 연간, 연지, 시간, 시지는 내 사주팔자의 글자와도 인접하지만 상대방의 사주팔자의 글자와도 인접하게 됩니다. 외주끼리 인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사주팔자를 봤을 때 내주는 고립이 되는 조건이 확실하고 그럴 확률도 높지만 외주는 상대방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고립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고 고립이 될 만한 확률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계속 바뀌면서 고립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 내 사주에 년, 월, 일, 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목은 지금 고립인가요? 시간이 인접하는 궁위는 일간, 시지, 그리고 N자 모양이니까 일지, 그리고 N자 모양이니까 상대방의 년지와는 인접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연간과 이런 식으로 인접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내 사주팔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고립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상대방의 사주팔자에 연간까지 금이어야 고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 연간에 올 수 있는 천간은 10개고 그 중에서 금은 경금과 신금이니까 10분의 2니까 확률이 5분의 1이죠. 정리하자면은 내 사주팔자에서 시간이 고립이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고립이 되는 거는 5분의 1 확률이다.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번에는 시지를 볼 건데요. 시지는 조금 다르죠. 시지에 있는 목이 고립되기 위해서 내 사주팔자에 금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N자 모양을 따져봤을 때 일간 금은 어차피 시지 목과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은 우리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지는 상대방의 연지와 N자 모양이니까 상대방의 연간과 인접하죠.
그러면은 고립될 확률이 얼마예요? 상대방 연주가 위아래로 다 금이어야 되니까 경신년 아니면 신유년일 때만 내 사주의 시지 목이 고립인 거죠. 그럼 간지가 총 60종류니까 60분의 2면은 30분의 1 확률로만 고립된다. 물론 이 고립 이론도 주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고립을 보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장간까지 다 따진다 라고 하면은 경신년생, 경술년생, 신유년생, 신축년생, 신사년생 이렇게 5가지가 고립이 되죠. 그러면은 60분의 5니까 12분의 1 확률로만 내 시지 목이 고립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시지가 고립되는 확률이 다른 거죠. 시지보다는 시간이 고립될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이제 연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N자 모양으로 봤을 때 내 년간 목은 지금 내 사주만 보면은 고립인 것처럼 보이죠. 이때 월치에는 금이 있을 필요가 없죠. N자 모양으로 인접되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내 년간 목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사주팔자 이렇게 쭉 말려 있어서 저쪽으로 이어졌다고 쳤을 때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여기도 금이어야 고립이 되는 조건이고요. 내 연간은 N자로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어져서 상대방의 시지까지 금이어야 고립이 되는 거죠. 즉 연간과 시지는 이렇게 봤을 때 양 끝이죠. 이 스프링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연간과 시지가 고립될 확률이 같고요. 당연히 연지와 시간이 고립될 확률이 또 같겠죠? 얘네는 아까 스프링에서 맨 양 끝이 아니라 안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지의 목이 있을 때 다시 잘 살펴보면은 연지가 인접하는 글자는 내 사주팔자에서 년간, 월간, 월지 이렇게 3개고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상대방의 시지와 인접이 되고요. N자 모양을 따져봤을 때 내 연지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과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연지가 띠가 고립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시지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 N자 모양 궁이와 박도사 인연법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글자들은 그냥 양옆이나 상하 좌우에 딱 2글자씩만 막혀도 고립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N자궁이를 알고 나니까 시간은 3개가 막혀야 되고 연지도 3개가 막혀야 되고 시지는 여기 아니라고 했으니까 2개만 돼도 고립이 될 수가 있고 연간도 2개만 막혀도 고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도사 인연법을 이렇게 포함하면은 어느 글자든지 사주팔자의 어느 글자든지 인접하는 4개의 궁이 막혀야 완벽하게 고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모든 글자의 고립의 조건은 4개의 궁과의 인접이니까 모두 조건이 같고 이런 거를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공평해야죠. 어떤 거는 뭐 3개가 막혀야 되고 어떤 건 2개만 막혀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 글자가 고립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또 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궁합의 대대작용과 대운, 세운의 인접까지 다 합치고 나면은 원궁 내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궁합이나 운세에 의해서 고립이 풀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립이 되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이라는 건 특수한 사주 구조에서 특수한 운때에만 잠깐 발생하는 이벤트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통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포 구조는 맹파 명리학에서 기존의 사주의 고립 이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만든 건데요. 근데 고립 이론 자체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화고가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립 이론이 궁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드신 거라서 잘못된 개념을 확장해 봐야 뭐 크게 의미가 있고 하진 않겠죠.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봅시다. 맹파 명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적포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적은 도적할 때 적자고요. 포는 포졸할 때 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포 이론은 도둑과 경찰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팔자 내에서 둘러싸고 있는 쪽이 포졸이고
둘러싸인 쪽이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금이 경찰이고 목이 도둑인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목이 아래로도 도망갈 수가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적포 구조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맹파에서 선호하는 고립이 이 왼쪽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고립이랑 적포 구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벽하게 목을 가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지의 금은 사실 필요가 없죠. 여기 N자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4개만 있어도 완벽하게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립 이론이나 뭐 적포 구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의 해석에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왼쪽 사주나 오른쪽 사주나 고립된 정도가 똑같은데 맹파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를 2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더 고립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 자체가 살짝 오류라는 거죠. 또 맹파에서 선호하는 고립이라는 게 이제 이런 구조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이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목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수가 있으면 여기서 수생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또 목이 있으면은 목이 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맹파에서는 여기까지 금이 다 가득 차 있어야 이 연결된 2개의 목을 완전히 가둘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맹파에서 적포 구조가 상당히 기준이 널널한 이유가 어차피 완벽하게 고립이나 적포가 되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금목 목금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적포 구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맹파에서는 이 2개의 사주도 적포 구조로 보는데요. 왼쪽 사주에서는 금이 목을 가뒀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일간금과 시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오히려 일지목과 시간목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목이 금을 가뒀다고 하는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사주는 이제 목과 금의 위치가 딱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주에서도 금이 목을 가뒀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구조는 맞죠. 이렇게 금이 있는데 목을 가뒀으니까요. 네, 어느 쪽이든 금이 목을 가뒀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금극목이라는 상성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행의 상성관계. 이제 방금 전 2 예시에서 월주에 금기둥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이 채를 형성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채를 형성했다고 해서, 연채는 이제 연결된 하나의 몸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지배적인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금이 포신 목을 적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경찰이고 목이 도둑이다. 금이 경찰이고 목이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대로 월주에 목 기둥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목이 연체를 이루고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이 포신이고 금이 적신이다. 그러니까 목이 경찰이고 금이 도둑이다. 목이 경찰이고 금이 도둑이다. 목이 금을 잡아 가뒀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주 구조는 일주와 시주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주의 구조에 따라서 얘가 뭐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막 명확하고 완벽한 기준은 따로 없고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오행이 득세했느냐에 따라서 경찰과 도둑이 뒤바뀌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득세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화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맹파의 적신포신이론은 각 궁이 인접하는 4개의 궁위로 둘러싸였을 때 같은 아주 일부분의 사주를 제외하면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맹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적신포신보다는 연체라는 개념입니다. 연체는 저도 더 발전시켜서 쓰고 있고요. 적천수의 원류라는 장이 있는데 그 부분과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N자 궁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쓸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아무튼 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이론입니다. 고립이나 적신포신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고립이나 적포 구조라는 게 사주팔자를 그냥 2차원 평면으로 본 거잖아요. 3차원 나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고립이 아니거나 이미 고립이
되어 있는데 더 과하게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밑이 쑥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옥으로서의 기능적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강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44강 꼭 시청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신년 운세 시즌에 사업한다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일단 예정일로는 2월 17일에 사주익기.com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때 사주익기 사이트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 가지 좀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